여러분은 어떤 향수를 사용하시나요? 푸근한 코튼향, 매혹적인 장미향, 아니면 혹시 부드럽고 달달한 바닐라 향을 좋아하시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이 바닐라 향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동물의 엉덩이 냄새도 좋아할 것이 분명합니다. 당근 같은 이빨, 빈대떡 같은 꼬리, 그리고 부드러운 바닐라 향 엉덩이. 독보적인 특징으로 다양한 대중매체에서도 자주 출연하는 이 녀석. 오늘의 주인공, 동물계의 건축가, 비버입니다. 놀랍게도 비버의 엉덩이에서는 정말로 바닐라 향이 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바닐라 향이 나는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비버의 항문 주변의 분비샘에서 나오는 캐스토리움, 즉 해리향이라는 물질의 냄새인 것인데요. 실제로 이 물질을 추출해 바닐라 향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향료를 통해서 주로 고급 향수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하죠. 하지만 간혹 이 향료를 이용해 바닐라 아이스크림 등 식용으로도 사용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이 향료는 비버 한 마리당 추출할 수 있는 분량이 적은 편이고, 결정적으로 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비버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향료의 가격이 매우 비싸 고작 아이스크림의 향을 위해 넣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는 주로 합성 바닐린을 사용한다고 하죠. 비버는 설치류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거대한 쥐라는 것이죠. 이 녀석은 현존하는 수많은 쥐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몸집을 자랑합니다. 참고로 가장 큰 쥐는 바로 카피바라이죠. 몸 길이는 일반적으로 90에서 120cm, 몸무게는 10에서 35kg 수준으로 이는 중형견인 진돗개를 압도하고 대형견인 셰퍼드와 체급을 비교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 녀석은 주홍빛의 살벌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빨의 표면에 철분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플렉스한 나무꾼과는 달리 이 녀석은 평생을 생이빨로 나무를 베어가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쇠이빨로 도금을 진행해온 것이죠. 이렇게 쥐답지 않은 거대한 떡대와 단단한 쇠이빨을 가진 비버. 하지만 이 녀석들의 진면모는 바로 이 피지컬을 이용해 댐을 건설하는 능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우디가 설계하고 1882년에 착공하여 아직도 건설 중인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알고 계시나요? 1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인갈의 몇 세대를 걸쳐 아직까지도 작업 중에 있는 이 대성당은 2026년 드디어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버의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이게 일상입니다. 이 녀석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무를 베고 댐을 건설하고 증축합니다. 게다가 규모가 좀 있는 경우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공사를 이어가기도 하죠. 비버가 만들어내는 댐 제방의 길이는 대체적으로 20에서 30m, 자신의 몸 길이의 무려 20배에서 30배에 달하는 상당한 길이입니다. 하지만 큰 물에서 노는 비버들에게는 이 정도 규모조차도 아주 귀여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캐나다 엘버타주의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에 있는 이 비버댐의 제방 길이는 무려 850m. 이 거대한 댐은 1970년대부터 수많은 비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여러 세대에 걸쳐 지금의 규모를 갖게 되었다고 추측되고 있죠. 더 놀라운 점은 이 댐의 크기에 버금갈 만한 수백 미터 길이의 댐들이 심심치 않게 더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댐인 소양강댐의 제방 길이는 530m, 그리고 두 번째 규모의 충주댐은 464m 수준이라고 하니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큰 존재감을 자랑하는 비버들이 불과 수십 년 전까지는 멸종위기 동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비버가 멸종위기 동물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비버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저주였던 이것, 바로 따뜻하고 튼튼한 모피 때문입니다. 비버 모피는 중세 유럽 때부터 고급 모피로 취급되어 귀족들의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아왔으며 16세기 말 프랑스를 필두로 비버 털 모자가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면서 유럽 비버의 씨가 거의 바르게 됩니다. 그렇게 비버의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게 되자 비버 모피는 양가죽 가격의 120배에 달할 만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에 비버를 판매하던 유럽의 상인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해 당시 한창 개척 중이던 북아메리카 대륙까지 건너가서 아메리카 비버까지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프랑스와 영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전쟁까지 벌이게 되죠. 그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게 되고 탄생한 나라가 바로 지금의 캐나다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나날들을 보내던 아메리카 비버들마저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결국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 외에도 사람들의 거주구역 확대로 인한 비버 서식지 파괴의 문제, 앞서 이야기했던 바닐라 향료를 얻기 위해서 사냥되는 등의 문제로 지구상 모든 비버들은 멸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20세기에 들어서며 비버 모피의 수요는 크게 줄었고 서식지 보호, 복원 등
다양한 자연 보전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행히 개체수가 많이 복구되었습니다. 현재는 유럽 비버, 아메리카 비버 모두 멸종위기 등급에서 최소 관심 등급으로 인간이나 개와 동급인 수준이 되었죠. 요즘에는 오히려 개체수가 너무 늘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비버. 달콤한 바닐라향 엉덩이처럼 비버에게 달짝지근한 앞날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2023년 기준 멸종위기 동식물은 200만 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도 매일 10마리 이상의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그와 관련 있는 우리가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동물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채널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